37편 영혼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 현자의 고백 이후 섭과 현자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로 거듭났다. 섭은 자신의 희생이 단지 개인적인 속죄를 넘어 길 잃은 스승이자 친구인 현자를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그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이 확고해지자 현자는 아키텍처의 가장 심오한 비밀이자 자신의 운명이 걸린 핵심 원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트럭이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현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울려 퍼졌다. 벗이여, 그대가 발동시킬 아키텍처는 단순히 하나의 과거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닫혀있는 차원의 문을 여는 행위다. 햄스터라는 작은 욕심에 갇힌 나의 영혼은 이 물질 세계의 법칙에 단단히 묶여있지.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법칙을 잠시나마 뒤흔들 만큼 강력한 에너지의 파동이 필요하다. 그것이 당신이 말한 영혼의 바람인가? 그렇다. 평범한 영혼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동으로는 어림도 없지. 오직 그대처럼 시간의 강을 거스른 각인이 새겨진 영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으키는 숭고한 희생의 의지만이 그 영혼의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바람은 시간과 공간의 작은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나의 영혼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섭은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현자가 자신을 이끈 것은 단순히 깨달음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는 섭이라는 유일한 열쇠를 통해 자신의 긴 유배를 끝낼 단 한 번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희생이 불완전하다면 당신 또한 돌아갈 수 없게 되는군. 섭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아내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위대한 존재의 운명까지도 얹혀 있었다. 두려워 마라, 벗이여. 나는 이미 수천 년을 기다렸다. 그대의 결심이 흔들린다면 나는 다시 수천 년을 더 기다리면 될 뿐. 중요한 것은 그대의 선택이 온전히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대의 순수한 마음에 티끌만큼의 짐이라도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아내를 향한 완전한 사랑만이 가장 강력한 영혼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자의 배려는 섭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섭의 일상은 달라졌다. 그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휴게소에 멈춰서서 명상을 하며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순수한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을 했다.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 아들 가람이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감동. 그는 그 기억들을 연료 삼아 자신의 영혼을 거대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트럭을 모는 운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을 바꾸고 길 잃은 영혼에게 바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는 고독하고 위대한 영혼의 바람을 일으키는 자였다. 38편, 공동의 목표, 새로운 여정. 두 존재의 목적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자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섭의 개인적인 속죄나 치유의 여정이 아니었다. 두 명이 길 잃은 나그네가 서로의 구원을 위해 함께 걷는 마지막 순례길이었다. 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절대적인 동반자가 있었다. 현자 역시 영겁의 고독 속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품게 되었다. 삭막했던 트럭의 운전석은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두 동지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섭은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자의 조언을 구했다. 내가 아내에게 선물하고 싶은 과거는 1985년 가을이요. 그녀가 달이 빛나는 밤의 위 작가가 되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시간이지.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녀가 외롭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싶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현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키텍처의 또 다른 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대가 창조하는 세계는 그대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투영된 곳이다. 그대가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 세계는 스스로 그녀를 행복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더해주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운명의 개입이 되어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인연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대가 창조하는 세계 속에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선한 조력자를 한 명 배치하는 것. 그것은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여정의 등불 하나를 켜주는 것과 같으니 우주의 균형도 허락할 것이다. 섭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마왕이었다. 비록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그와 맺었던 인연과 우정은 진짜였다. 그렇다면 마왕을 1985년의 그 시간 속에서 아직 신인 가수였던 그가 새로운 DJ가 되어 그녀와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게 할 수는 없겠는가. 그러면 분명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요. 훌륭한 생각이구나, 벗이여. 현자는 그의 선택에 동의했다. 그대의 강렬한 기억 속에 있는 마왕이라는 존재를 그녀의 새로운 세계 속의 하나의 좌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두 개의 외로운 별이 서로를 비추며 함께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섭의 계획은 완벽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를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내의 행복과 현자의 구원,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속죄. 이 모든 것을 위한 공동의 목표가 그의 눈앞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39편, 현자의 세 번째 가르침, 비움으로써 채워라. 섭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는 아내를 위해 새로운 과거를 창조하고 현자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자신은 숭고한 희생을 통해 모든 죄를 씻고 사라질 터였다. 그의 마음은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이 단단해질수록 그의 내면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함께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현자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현자여,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 그녀를 위한 완벽한 세계를 만들고 싶소. 하지만 만약 나의 이 슬픔과 후회가 내가 만드는 세계에 섞여 들어간다면 어찌해야 하오. 나의 희생이 그녀의 새로운 삶에 보이지 않는 얼룩을 남기게 될까 봐 두렵소. 그것은 아키텍처를 발동시킬 자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이었다. 창조주의 불완전함이 피조물에게 대물림되는 것에 대한 공포. 현자는 그의 고뇌를 잠자코 듣고 있더니 세 번째 가르침을 내렸다. 벗이여, 그대는 아직도 무언가를 주겠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대의 희생으로, 그대의 노력으로 그녀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겠다는 교만이 그대의 마음에 남아있다. 교만이라니, 나는 나를 버리려는 것이요. 스스로를 버리겠다는 생각마저도 나라는 존재를 전제하는 가장 큰 교만이다. 그대는 아직도 그대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다. 아내를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숭고한 죄인. 그 모든 역할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현자의 말은 섭의 전곡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희생에 스스로 감동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비워내라, 벗이여. 그대의 마음을 텅 비워내라. 현자의 목소리는 조용한 호수처럼 울려 퍼졌다. 아내를 구원하겠다는 생각도, 나의 죄를 씻겠다는 생각도, 현자를 돕겠다는 생각마저도 모두 비워내라. 그대는 구원자도, 죄인도, 동료도 아니다. 그대는 그저 그대의 사랑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는 통로일 뿐이다. 그대의 영혼을 그 어떤 의도나 목적도 없는 텅 빈 찻잔으로 만들어라. 오직 텅 빈 잔만이 다른 무언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법. 이것이 나의 세 번째 가르침, 비움으로써 채워라이다. 그날 이후 섭은 운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명상에 잠겼다. 그는 현자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연습을 했다. 후회가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었다.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면 그것에 취하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나라는 존재를 규정했던 모든 감정과 기억들을 하나씩 떠나보내는 것은 살아있는 채로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내면은 놀랍도록 고요해졌다. 모든 것이 비워진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순수한 감각만이 수정처럼 맑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18살의 순정을 처음 보았던 그날에 그 어떤 계산도 없었던 순수한 설렘과 사랑이었다. 그는 비로소 아키텍처를 발동시킬 준비를 마쳤다. 40편, 마음의 눈을 뜨는 법. 섭의 영혼이 텅 빈 찻잔처럼 고요해졌을 때 현자는 그에게 마지막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텅 빈 캔버스 위에 새로운 세계를 그려 넣는 구체적인 방법. 바로 마음의 눈을 뜨는 법이었다. 이제 그대의 영혼은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 현자의 목소리는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스승처럼 엄숙했다. 지금부터 그대는 그 그릇 안에 창조하고 싶은 세계를 그려 넣어야 한다.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다. 현자는 그에게 세 단계의 과정을 설명했다. 첫째, 다들 내려라. 그대의 모든 의지를 붙들어 맬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기억의 닻을. 그대의 경우에는 18의 아내를 처음 보았던 그 순간의 설렘이 될 것이다. 그 순수한 감정을 모든 창조의 시작점이자 중심으로 삼아라. 둘째, 세계를 건설하라. 그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오감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쌓아 올려라. 1985년의 공기 냄새,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옷차림, 그리고 방송국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단순히 머리로 상상하는 것을 넘어 그대의 영혼이 실제로 그 시간과 공간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을 빚어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재물을 바쳐라. 그대의 마음의 눈 안에 완벽한 세계가 그려졌을 때 비로소 그대는 그대의 현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그대의 미래 시간과 기억을 태워 마음속 세계의 존재라는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다. 기억하라. 그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존재를 그녀의 세계를 위한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섭은 현자의 가르침에 따라 조수석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그는 마음의 눈으로 양평의 맑은 햇살을 떠올렸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순정의 얼굴. 그는 그 기억의 닻을 내리고 그곳에서부터 세계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잡념이 끼어들고 형상은 흐릿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그의 눈앞에 완벽한 1985년의 서울이 펼쳐졌다. 그는 그 거리 위를 걷고 있었고 그의 곁에 서는 젊은 순정이 첫 출근의 설렘에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향수 냄새와 살짝 상기된 뺨의 온기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해냈다. 그는 마음의 눈을 뜨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다. 섭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고뇌나 감정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창조하려는 창조주의 고요하고도 강력한 의지만이 깃들어 있었다. 케이지 안에서 현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학생은 스승을 넘어섰구나. 남은 것은 그대 혼자의 몫이다. 모든 가르침은 끝났다. 그의 길고 긴 준비는 마침내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 41편, 세계의 구조, 아키텍처란 무엇인가? 섭의 영혼이 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을 때 현자는 마침내 이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비밀을 그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섭이 앞으로 행할 위대한 희생의 본질이자 오부작 전체를 관통하게 될 운명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였다. 트럭이 밤의 정적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현자의 목소리는 이전의 모든 가르침을 종합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벗이여, 이제 그대는 세상의 껍데기가 아닌 그 근원을 볼 준비가 되었다.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것은 신이 설계도이자 우주의 운영체제, 바로 아키텍처에 대한 것이다. 섭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운명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 위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그것을 아키텍처라 부른다. 아키텍처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바로 필멸자들이 운명이라 부르는 것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말인가? 섭이 물었다. 아니다. 여기에 바로 아키텍처의 위대함이 있다. 구조는 거대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틈새들이 존재한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머무는 공간이지. 대부분의 인간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간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강렬한 위지를 가진 자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물줄기의 방향을 아주 조금 바꾸어 놓기도 한다. 현자는 섭이 과거로 돌아갔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대가 시간을 거슬렀던 것, 그것은 그대의 강렬한 후회와 사랑이 아키텍처의 틈새를 벌려 일으킨 기적적인 오류였다. 그대는 그대의 의지로 강물의 흐름을 바꾸었고 그 결과 마왕이 살아있는 현재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냈지. 하지만 기억하라. 강물의 방향을 억지로 바꾼 만큼 아키텍처는 그 물줄기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는 더 큰 힘으로 저항한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반작용이다. 섭은 마왕이 겪었던 급성 충수염 수술을 떠올렸다. 그들이 10년간 애써 막아왔던 죽음의 운명이 결국 가장 평범한 질병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의 반작용이었다. 그렇다면 아키텍처를 발동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거대한 구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법칙을 가장 완벽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행위다. 그대는 시간의 둑을 무너뜨리는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강물 옆에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과 같다. 기존의 운명, 순정의 현재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가능성, 즉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섭은 비로소 자신이 하려는 일의 본질을 깨달았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아름다운 운명의 강줄기를 설계하려는 창조주였다. 그의 어깨에 얹힌 사명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본 자의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42편, 대가의 법칙, 우주의 균형. 섭의 이해가 깊어졌음을 확인한 현자는 아키텍처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잔인한 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창조의 행위에 반드시 따라오는 절대적인 조건, 바로 대가의 법칙이었다.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려 한다. 것이여. 이것이 아키텍처의 제1원칙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소멸시켜야만 한다. 그것이 내가 바쳐야 할 재물이군.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희생이라 부르지만 아키텍처에게 그것은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처럼 냉정하고 정확한 등가교환일 뿐이다. 그대가 창조하려는 세계의 질량만큼 그대 또한 그대의 세계에서 동등한 질량을 제물로 바쳐야만 우주의 균형이 유지된다. 현자는 섭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대가 창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한 여자가 잃어버렸던 10년의 꿈, 작가로서의 명예,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녀가 맺게 될 새로운 인연과 행복. 이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질량을 가진 하나의 완벽한 현실이다. 섭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렇다면 내가 바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와 동등한 무게를 지닌 그대의 현실이다. 그대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 아들 가람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볼 미래, 아내와 함께 늙어가며 나눌 소소한 행복, 그리고 이 세상에 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모든 기억. 그 모든 것을 합친 질량만이 그대가 창조하려는 새로운 과거의 질량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것은 잔인한 선고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아내의 새로운 삶을 위한 연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기억하라, 벗이여. 이것은 벌이 아니다. 법칙일 뿐이다. 그대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현실을 위해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행복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 되는 셈이다. 현자의 설명은 섭이 가졌던 마지막 두려움마저 걷어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소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가장 빛나는 순간 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터였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잠든 도시, 저들 역시 저마다의 아키텍처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이 세상 수많은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 깨달음이 그의 위대한 희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